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 질문입니다. 상승 마스터들께서 현재의 사건들, 러시아에 의해 촉발된 전쟁이 러시아인들의 대다수의 의식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까운 미래에 나라의 진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의식에서의 전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북한처럼 억압과 고립을 더욱 강화할까요? 분리된 나라들이 생기는 것으로 해체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나라를 국가 권력의 독재적 원칙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 엘리트의 변화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최선의 시나리오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상승 마스터 성저메인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유럽 웹이나 민주주의와 그리스도 의식. 자, 러시아의 집단의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러시아를 하향나선으로 빠뜨렸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는 러시아를 하향나선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하향나선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향나선의 극적인 가속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서 러시아에서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푸틴 자신부터 일반인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 변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음주, 마약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의 어떤 수준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침공 다음 날 러시아 집단의식을 통해 어떤 충격파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집단의식 속으로 파도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것이 부서지고 어떤 것이 부서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불행히도 러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언론 탄압을 고려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구의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러시아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미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푸틴과 그의 정권에 대한 봉기와 시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부정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것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푸틴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푸틴 정권의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러시아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세계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러시아 국민이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고 민주국가의 국민이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고 전 세계의 독재국가의 국민이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는 하나의 배움의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푸틴은 시간을 빌려서 살아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육화 중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의 기회가 언제 소진되는지가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또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현재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카르마 위원회는 바로 이 순간에 그의 생명 흐름을 거두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또는 그들이 학습 기회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자신들이 판단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할 신생 파워 엘리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러시아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집단의식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그녀의 담화에서 설명하셨듯이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이 유치원에서부터 줄곧 정부까지 러시아 사회의 모든 수준을 통해 흐르는 비인간성과 잔인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고 결정하고 그들 자신도 이러한 잔인성과 비인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워 엘리트가 등장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서 혼란의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러시아가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랄 산맥의 동쪽에 석유와 가스 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정부로부터 다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모든 돈이 그곳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아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져 죽거나 불구가 되고 심리적으로 불구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질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최근의 화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푸틴은 작년만큼 심각한 화재 발생의 시즌을 다시 가질 수 없다고 정부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자, 그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주요 자원이 무엇일까요? 군대입니다. 하지만 이 동부 지역들의 군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요구하고 있고 그들은 언제 이런 일에 질리게 될까요? 바람에 날리는 이것이 답입니다.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악의 경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살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하는 한 세대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현대화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되어가는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